SMAT 모듈 B 1장 서비스 마케팅 세일즈 서비스 세일즈 및 고객 상담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서비스 세일즈에 대한 이해, 서비스 세일즈 전략, 고객 상담 전략, MOT 분석 및 관리, 고객 유형별 상담 전략 순으로 학습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서비스 세일즈에 대한 이해입니다. 서비스 세일즈의 개념입니다. 몇 가지 관련된 용어가 나오는데요. 세일즈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을 세일즈라고 합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거나 배려를 해주는 행위 또는 기술을 일컫습니다. 서비스는 고객 또는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노력, 기능 또는 사업입니다. 서비스는 제품의 판매 전, 판매 시, 판매 후 각각에 행해지고 카탈로그나 광고지, DM 등을 비포 서비스, 판매 후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물질적 재화 이의의 생산이나 소비에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입니다. 세일즈맨은 물품 또는 용역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원 또는 판매애기원, 최근에는 상담사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일즈 토크입니다.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입니다. 세일즈 에이드, 세일즈맨이나 점원이 행하는 판매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자료와 도구의 총칭, 구체적으로 보면 세일즈 매뉴얼, 세일즈 수첩에서부터 카탈로그, 팜플렛, 슬라이드, 영사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세일즈 개념과 관련한 정의입니다. 고객에게 유형의 상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상품인 친절, 관심, 정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세일즈 토크를 통해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을 자극하고 고객이 상품을 사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하며 고객 충성도를 높여 재구매를 원하는 경우 원래의 서비스 세일즈맨을 찾도록 열정적인 세일즈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은 서비스 세일즈를 도식화한 겁니다. 유형의 상품도 있고 무형의 상품도 있고 세일즈 토크를 통해서 만족도를 향상시켜 충성도를 향상시켜 다시 재구매하는 과정입니다. 서비스 세일즈의 개념과 관련해서 서비스 세일즈의 중요성입니다. 상품의 수준이 오늘날 평준화되고 있는 개념. 두 번째는 무엇보다 못지않게 누가 파느냐가 중요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의 관계로 인식해야 되고 충성 고객의 확보가 기업의 화두로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세일즈와 관련된 모델입니다. 서비스 세일즈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생산 현장과 고객을 서비스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서비스 세일즈는 기업의 서비스 활동을 연결시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세일즈 모델은 기업과 고객과의 중간의 역할을 하면서 기업이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였다고 하면 결국은 고객이 수익의 근원인데 수익의 근원을 얻기 위해서 중간에 서비스 세일즈를 통해 가서 결국은 기업과 시장을 연결하고 판매와 고객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세일즈인 것입니다. 서비스 세일즈의 특징입니다. 핵심은 바로 서비스 직원에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접점 서비스 직원은 상품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라는 상품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에 투자하는 것이 상품 개발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마케팅의 주체가 서비스 직원입니다.
서비스 직원은 스스로 걸어다니는 광고 게시판이 되어 고객의 판촉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라는 상품을 바로 생산해 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판매 전 활동과 판매 후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고객 관리를 위한 사전, 사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장 영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창출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세일즈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업과 고객을 연결합니다. 영업은 고객에게 기업의 상품과 장점과 이익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세일즈는 기업의 상품을 좀 더 가치 있게 포장하여 제대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을 함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품 판매 전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서비스로 고객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문의 사항이나 불만 등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서비스 세일즈의 두 번째는 고객 창조, 고객 관리입니다. 서비스 세일즈는 고객이 상품에 대해 갖고 있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나 다양한 정보를 고객의 욕구에 맞춰 적절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을 쉽게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신규 고객을 개척하는 판매 활동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토대로 고객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고객 관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세일즈는 서비스 상품을 통해 고객과의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창출하고 유지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 브랜드 향상 기능입니다. 서비스 세일즈는 차별화된 서비스 상품이 고객에게 인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브랜드가 새롭게 제고되고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된 기업의 서비스 상품은 산업 내 다른 기업들과 경쟁적, 공생적 상호 의존성과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세일즈의 네 번째 기능은 수익 증대입니다. 개별화된 서비스 상품의 제공은 고객 참여를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상품 판매를 위한 촉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세일즈의 활동 형태입니다. 기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의 직무도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세일즈의 활동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서비스 세일즈.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과 직접적으로 시장 최전선에서 교류하며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비스 지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판매에 집중된 활동 형태입니다. 간접 서비스 세일즈. 직접 영업의 제품 판매 영역에 고객 창출 및 유지 관리 등의 관리적 측면이 추가된 것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서비스 세일즈는 간접 서비스 세일즈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 및 지원 서비스 세일즈. 현장 일선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에 대한 매출 분석, 서비스 세일즈 인력 관리, 매장 관리, 제품 관리, 수발주 관리, 세일즈 활동 비용 관리, 세일즈 활동 평가 분석 등의 지원 형태를 의미합니다. 관리적 측면이 매우 부각된 직무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 세일즈를 위한 단계별 중요도입니다. 고전적 세일즈는 고객에게 판매 제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1세기 3차 산업 중심의 현대사회는 고객과 서비스 세일즈맨의 관계 형성 및 관계 강화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는 세일즈맨이라는 인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구매 결정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성공적 세일즈를 위한 단계별 중요도와 관련해서 고전적 세일즈는 관계 형성, 고객 파악, 판매, 제한, 마무리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세일즈는 관계 형성 및 관계 강화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고객 파악, 세 번째가 판매 제한, 네 번째가 마무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퍼센트 개념으로 뭐에 더 중심을 둔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관계 판매에 성공하는 5가지 팁이 있습니다. 관계의 씨앗을 뿌리는 최고의 실전 기술을 찾아낸다. 두 번째, 접촉을 이용해 관계의 씨앗을 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3. 관계의 씨앗을 뿌리는 최고의 기술을 찾아낸다. 4. 세일즈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고객을 돕는 방법을 찾는다. 5. 시간을 들여 동료들과 함께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고객 중심 세일즈 판매의 7단계 프로세스 세일즈 서비스 세일즈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스펙팅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한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프로칭으로 타겟 고객에게 다가가기입니다. 세 번째는 니즈 파악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니즈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4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상품에 대해 설명하기입니다. 5는 반론 극복으로 고객의 의견을 설득하기입니다. 6은 클로징으로 세일즈 상담을 마무리하기입니다. 7은 팔로우업으로 상담 및 구매 고객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연락을 통해 네트워크 및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고객의 구매 결정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니즈를 인식하는 단계로 자신의 불편함과 필요함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한 비교 평가 단계입니다. 다양한 방법의 시장 조사를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불안 해결 단계입니다. 구매를 결정하였지만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도입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구입 단계로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고객의 구매 결정 단계별 서비스 세일즈맨의 전략. 니즈 인식 단계에서는 불만을 밝혀내고 불만이 없다면 고객이 제품을 구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만을 개발합니다. 밝혀낸 불만을 세일즈 토론을 통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시켜 고객의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불만을 선택적으로 강화한다. 고객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더 강한 불만을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선택한 비교 평가 단계.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가장 강한 영역에서 니즈를 개발한 후에 고객에게 그 니즈가 구매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시키는 단계입니다. 불안 해결 단계. 결과에 대한 불안을 다루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에 대한 불안을 무시하지 않는다. 고객 불안을 방치한다면 서비스 세일즈는 실패를 초래한다. 초기에 신뢰관계를 쌓는다. 세일즈맨이 믿음과 신뢰를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자신만이 결과에 대한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 고객들에게 스스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준다. 결과에 대한 불안을 다룰 때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화하기입니다. 고객이 느끼는 불안을 근거 없이 소홀히 다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방하기입니다. 불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자신의 아이디어와 해결책, 조언으로 강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압력 가하기, 고객에게 정보나 결정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로열티 프로그램에는 쿠폰,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과 직접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쿠폰입니다. 포인트 제도, 단순 적립에서 고객 정보와 연계한 적립까지 다양한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사카드, 개별 고객들이 거래 내용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SMS, 고객의 위치와 성향을 분석해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절, 고객 상담 전략. 서비스 세일즈 단계별 상담 전략. 프로스펙팅, 잠재 고객 발굴하기. 충성도에 따른 5단계 고객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 고객. 의심 고객은 우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고 의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잠재 고객. 잠재 고객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접촉하여 관심은 표명했지만 그 관심을 구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 고객,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적어도 한 번 이상 구입해 본 고객입니다. 단골 고객,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입니다. 옹호 고객,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가장 충성도가 높은 사람으로 옹호자들은 입소문을 퍼뜨릴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다른 고객에게 추천을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 고객 발굴을 위한 방법.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정한다. 그들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다.
그들로부터 얻고 싶은 정보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당신이 하는 일이 그들로부터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명함을 받는 즉시 나만의 스타일로 분류한다. 만남을 평가하고 즉시 실행 파일을 준비한다. 7. 친구가 된다. 약속을 잡는다. 첫 만남 후 24시간 이전에 연락을 한다. 고객 개발을 위한 5가지 전략1. 유지하지 말고 개발하라. 전략 2. 좋은 소식을 문서화하라. 전략 3. 경험자와 증인을 확보하라. 전략 4. 고객의 니즈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재평가하라. 전략 5. 미래의 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쳐라. 어프로칭, 타겟 고객에게 다가가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고객의 자발적인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숨은 니즈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최적화된 질문을 활용해야 합니다. 방법은 프렌들리, 친근하게 해야 하고, 어텐티브, 주의 집중해서 해야 되고, 미투, 맞장구 치며, 인터레스틀리, 흥미를 갖고 해야 하며, 루크, 바라보며, 센트리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야 합니다. 니즈 파악, 경청, 고객의 자발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여 경청하면 고객의 마음을 쉽게 열고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효과. 첫 번째, 답을 얻을 수 있다. 대답하는 상대에게 구체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질문하는 사람은 행동할 수 있는 반경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자극한다. 현실적이고 대답 가능한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생각을 자극할 수 있다. 3. 정보를 얻는다. 고객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를 주게 된다. 마음을 열게 한다. 주의 깊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과 교감을 느끼게 하고 참여시켜 고객의 마음을 열게 한다. 5. 귀를 기울이게 한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물었을 때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게 한다. 6. 답하면 설득이 된다.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이 답을 하면서 스스로 설득이 된다. 전략적 목표들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유형의 질문들. 1. 상황 질문. 배경 사실과 자료를 수집하는 질문이다. 상황 질문은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며 질문을 하지 않고는 세일즈를 할 수 없지만 자칫 남용하면 고객에게 불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문제 질문. 고객의 문제나 어려움 또는 불만을 밝혀내는 질문이다. 문제 질문은 불만의 핵심부에서 특히 유용하다. 어떤 문제가 어떤 제품으로 해결 가능한지 이해함으로써 니즈 인식 단계의 3가지 전략적 목표 중 첫 번째 성취할 수 있다. 시사 질문. 고객 문제의 시사점이나 그것이 야기하는 결과를 탐색하는 질문이다. 시사 질문은 전략적 목표 중 2번째와 3번째 목표를 성취하는 데 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해결 질문. 문제 해결의 가치나 유용성을 탐색하는 질문이다. 해결 질문은 불만의 핵심부나 고난의 핵심부에서 상담의 성공과 강한 관련이 있다. 프레젠테이션,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기. 와우 팩터 찾기. 전술과 전략을 잊지 않는다. 평범함을 벗어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를 시도한다. 4. 끈기를 가지고 고객을 설득한다. 5. 고객 설득을 위한 FAB 방법. 여기서 F는 피처, 특징을 가지고, A. 어드밴티지, 장점을 통해, B. 베니핏, 이익을 강조하고, E. 에비던스, 증거를 댄다. 제4절 MOT 분석 및 관리. MOT에 대한 이해. MOT 개념. MOT 모멘트 오브 트루스, 진실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스페인의 투 용어인 모멘트 디 라 버데드를 영어로 옮긴 것이고, 스페인의 마케팅 학자 노만이 서비스의 질 관리에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순간 또는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순간의 의미를 갖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SAS 얀 칼센 사장은 1년에 고객 마음속에 회사의 인상을 새겨넣는 순간들이 5천만 번이 있고
고객 접점의 15초 동안의 짧은 순간이 SAS 전체 이미지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하면서 학계와 기업에 확산시킨 개념이 바로 MOT다. MOT는 고객이 조직이나 직원과 접촉하는 접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직원이 품질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는 순간이나 사건을 말한다. MOT의 세 가지 요소, 하드웨어, 제품의 품질과 성능, 디자인, 점포 분위기와 시설 및 설비의 사용 편리성 등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운영 시스템, 서비스 직원 업무 처리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다. 휴먼웨어,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표정과 언어, 억양, 자세 등이 포함된다. MOT 적용 시 고려사항, MOT 사이클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 MOT는 고객이 직원과 접촉하는 순간에 발생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들이 하나씩 쌓여서 서비스 전체의 품질을 결정한다. 2. 고객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MOT는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 질이나 만족도에 곱셈의 법칙이 적용된다. 여러 번의 MOT 중 어느 하나만 불량이 발생할 경우 한순간에 고객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MOT 사이클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 3. MOT는 고객이 조직이나 직원과 접촉하는 접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직원이 품질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는 순간이나 사건을 말한다. MOT도 고객의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빠지기 쉬운 일반적 함정 중에 하나는 자신이 해당 분야의 베테랑이기 때문에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고객 이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시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MOT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MOT의 법칙, 곱셈의 법칙. 서비스 전체 만족도는 MOT 각각의 만족도의 합이 아니라 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각 서비스 항목의 점수를 처음부터 우수하게 받아서도 어느 한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면 그 결과는 0으로 형편없는 서비스가 된다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각 단계마다 잘해야 한다는 뜻이다. 통나무 물통 법칙. 통나무 조각으로 만든 통나무 물통은 여러 조각의 나무 조각을 묶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한 조각이 깨지거나 낮으면 그 낮은 높이만큼 밖에 물이 담기지 않는 최소유리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고객 서비스 역시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가장 나빴던 서비스를 유독 잘 기억하고 그 서비스를 기준으로 서비스 질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100-1은 0의 법칙.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설명해주는 수학식으로 사수해 보이는 것 하나가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0가지 서비스 접점 중 어느 한 점에서 느끼는 불만족이 그 서비스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MOT 사이클의 개념. MOT 사이클은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건의 연속적인 연결로 서비스 프로세스 상에 나타난 일련의 MOT들을 보여주는 시계 모양의 도표로 서비스 사이클 차트라고도 한다. MOT 사이클 차트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 고객이 경험하는 MOT들을 원형 차트의 한시 방향으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기입한다. 3.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만 관심을 두고 일하는 경향이 있으나 고객은 서비스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순간 전체를 가지고 품질을 평가하게 된다. 호텔 체크아웃 서비스의 MOT 사이클 차트. 개시부터 종료까지. 호텔 체크아웃 시 1은 체크아웃 담당자를 부른다. 2. 짐을 내려달라고 부탁한다. 3. 프론트에서 열쇠를 반납하고 청구서를 받는다. 4. 청구서를 확인하고 돈을 지불한다. 5. 영수증을 받고 확인한다. 6. 현관에 나가서 차를 부른다. 7. 주차장에서 차를 가져온다. 8. 짐을 싣고 차에 탄다. 9. 환송을 받는다. 10. 출발한다. 이것이 바로 호텔 체크아웃 서비스의 MOT 사이클 차트가 되겠습니다. MOT에 대한 관리, MOT 평가. MOT 차트는 표준 기대,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차트이다. 중앙에 MOT에 대한 고객의 표준적인 기대를 기록하고 오른쪽 칸에는 MOT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마이너스 요인을, 왼쪽 칸에는 고객의 마음에 가치를 부과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을 기록한다. MOT 차트는 직원들이 각각의 중요한 MOT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AS 센터 고객들에 대한 MOT 차트의 예시입니다. 왼쪽에는 플러스 요인, 중간에는 고객의 표준적인 기대치,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고객의 표준적인 기대치가 한 번의 전화로 해결된다고 하면 플러스 요인은 담당자가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마이너스 요인은 담당자의 설명이 난해하다. 표준적인 기대치가 전화로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데 플러스 요인은 담당자가 책임을 갖고 대해준다. 마이너스 요인은 전화가 잘 연결되지 않는다. 표준적인 기대치가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로 하면 플러스 요인은 담당자는 내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마이너스 요인은 녹음된 기계음만 듣게 되어 인간적인 기분을 느낄 수 없다. 표준적인 기대치가 전화가 잘 연결된다라면 플러스 요인은 담당자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대답해 준다가 표준적이라고 하면 담당자가 정중히 사과한다. 급히 처리하지 않는지 묻는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OT에 대한 관리입니다. MOT 사이클 차트에 대한 분석입니다. 서비스 접점 진단하기. 고객이 처음 방문해서 나가는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서비스 접점 설계하기. 고객의 접점의 단위를 구분한다. 고객의 접점 사이클 세분화하기. 고객의 기억과 처음 접촉해서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 서비스 흐름에 따라 전체 과정을 그려보는 방법이다. 네 번째, 나의 고객 접점 시나리오 만들기. MOT 차트를 활용하여 각 접점마다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 시나리오 차트를 구성한다. 일반적인 표준 안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표준화로 행동하기. 각 접점 단위별로 새로운 고객 접점 표준화를 만들고 접점별 표준안대로 훈련을 행동한다. MOT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고객 유형별 상담 전략입니다. 빈정거리는 고객은 특징은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특정한 문제나 단어를 가지고 항의하며 국소적인 문제에 집착한다. 강한 추궁이나 면박을 받으면 대답을 피한다. 상담 기법. 정중함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의 초점을 주제 방향으로 유도하며 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질문법을 활용하여 고객의 의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 감정 조절을 잘하여 고객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유부단한 고객. 본인이 바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상담 기법.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응대한다. 고객의 의도를 표면화하기 위해 적절한 질문을 하고 주의 깊게 들어 의도를 파악한다. 보상 기준과 이점을 성실하게 설명하며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몇 가지 선택사항을 전달하고 의사결정의 과정을 잘 안내한다. 전문가적인 고객. 특징. 자신이 가진 생각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으며 좀처럼 설득지 않는다. 상담 기법.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한다. 상대를 높여주고 친밀감을 조성한다. 대화 중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을 삼가한다. 상담원의 전문성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고객을 가르쳐주는 식의 상담은 금물이다. 저돌적인 고객. 저돌적인 고객의 특징은 본인의 생각만이 유일한 답이라 믿고 계속 관철시키려고 한다.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압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상담 기법. 이런 사람에게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감 있는 자세로 정중하게 응대한다.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하며 정성스럽게 응대하되 음성에 웃음이 섞이지 않도록 유의한다. 고객의 흥분 상태를 인정하고 진정할 것을 요청하기보다는 고객 스스로 감정 조절을 유도한다. 말하는 도중에 고객이 말을 끊으면 양보하고 고객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나치게 사교적인 고객. 특징. 사교적이며 합리적인 고객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하며 상대방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다. 상담 기법. 맞장구를 잘 치는 사교적인 고객을 대할 때는 상대의 의도에 말려들 위험이 있으므로 기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말을 절제한다. 고객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을 활용하여 다른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고객은 이야기가 끝나면 자기 방어를 위한 말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대화한다. 같은 말을 장시간 뒤풀이하는 고객. 특징, 자아가 강하고 끈질긴 성격의 고객이다. 상당 기법. 고객의 말에 지나치게 동조하지 마라. 고객의 항의 내용을 요약 확인한 후에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였다면 그것을 알리고 문제 해결에 확실한 결론을 내어 확신을 준다. 회피하려는 인상을 주게 되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신속한 결단을 하는 것이 좋다. 불평을 드러내는 고객. 특징, 사사건건 트집과 불평을 드러내는 것을 즐기는 고객이다. 상당 기법. 옳습니다. 고객님 예리하시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득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인정한 후에 차근차근 설명하며 이해를 시켜야 한다. 회피를 하거나 즉각적인 반론으로 고객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고객 상황별 상담 기법. 고객이 말이 없을 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말수가 적어 고객의 의중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선택형 질문으로 고객의 기호를 파악한다. 어린이를 동반하였을 때 어린아이의 특징을 재빨리 파악하여 찬사를 보내는 것이 좋다. 살짝 안아주거나 다독거리는 등의 재치가 필요하며 사탕이나 껌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할 때 먼저 고객의 말을 인정하고 다른 제품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본 제품의 기능을 돋보이도록 설명한다. 동행이 있는 경우 동행인도 응대의 범위로 포함하여 분위기를 살핀다. 동행인에게 상품의 설명이나 칭찬 등을 어필한다. 고객이 망설이고 있을 때 고의는 아니지만 계속 마음이 바뀌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고객의 기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감 있게 권한다. 침착하게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고객의 기호를 파악해서 상품을 권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큰 소리로 말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작게 낮추고 말을 천천히 이어감으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계속 언성을 높일 경우 장소를 바꾸면 대화가 잠시 중단되어 기분을 전환시켜 대화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목소리를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객 만족 화법, 쿠션 화법. 꺼내기 어려운 말을 하기에 앞서 미안함을 먼저 표현하는 방법이 쿠션 화법이다. 신뢰 화법.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화법이다. 레이어드 화법. 전하고자 하는 말을 의뢰나 질문 형식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방법이다. 아론슨 화법. 부정과 긍정의 내용 중 부정적 내용을 먼저 말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마감하는 화법이다. 맞장구 화법. 고객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으면서 이야기에 반응해주는 화법이다. 보상 화법. 고객의 서비스 저항 요인을 다른 서비스 강점으로 보완하여 해소하는 화법이다. 후광 화법. 유명 인사나 긍정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고객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화법이다. 분메랑 화법. 고객에게 지적받은 특성을 오히려 서비스 장점 또는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화법이다. 이거로 SMAT B모듈 1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